올라! 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지난 주말에 엘 클라시코가 전 세계를 뜨겁게 만들었죠. 물론 엘 클라시코 외에도 노스웨스트 더비도 있었고 이탈리아 더비도 있었습니다. 더비가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 엘 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엘 클라시코에서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이게 56년 만의 일이죠. 코만 감독이 지붕 잡고 나서 바르셀로나는 엘 클라시코에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라포르타 회장,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합니까? 어때요? 똥맛을 본 기분이. 내가 그랬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패배한 다음에 잘라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계속 한번 지켜봅시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엘 클라시코가 아닙니다. 엘 클라시코는 주간 꿀에서 다룰 거니까요. 오늘 방송 내용은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름대로 효과를 봤습니다.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엘 클라시코에 가려져 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드 경기도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빅매치였습니다. 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디펜딩 챔피언이고요. 소시에다드는 지난 라운드까지 1위를 달리는 팀, 지난 라운드까지 승점 20점을 돌파한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기가 치러지기 직전에 세비야가 승리를 거두고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3위의 위치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대결을 펼치게 됐죠.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 시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좋지도 않습니다. 시즌 초반 경기력이 좀 안 좋았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알라베스전에서 0대1 패배, 그리고 이 경기 직전에 리버풀하고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리즈만이 2골을 넣고 퇴장을 당했죠. 그러면서 리버풀에게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패배당한 게 좀 뼈아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분위기가 약간 들쑥날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너무나 좋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라리가 1라운드 바르셀로나전에서 2대4로 패배한 다음에 무려 공식 11경기 무패입니다. 공식 11경기에서 7승 3무를 기록했어요. 그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거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에이스인 오야르사발을 비롯해서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았어요. 여기다가 아이엠 무니오스는 징계를 못 나오고요. 디에고 리코, 나초 몬레알은 부상이기 때문에 왼쪽 풀백이 없는 상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어떻게 펼쳐졌느냐? 소시에다드가 먼저 2골을 넣어요. 그런데 루이스 수아레스가 2골을 몰아넣으면서 결국 경기는 2대2로 막을 내립니다. 제가 보기에 경기 내용을 생각했을 때 공평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죠. 이건 소시에다드 팬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0에서 2대2가 됐으니까, 그것도 두 번째 골은 페널티킥으로 내주는 상황이 됐으니까 소시에다드 팬들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컸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소시에다드가 지난 시즌에 라리가 5위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최근 강팀하고의 경기 결과를 봤을 때 강팀의 약한 면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타TV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라인을 올리면서 수비하는 팀이다 보니까 뒷공간이 뚫렸을 때 속수무책으로 실점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제가 또영주TV에서 소시에다드의 상승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심축이 매우 좋다. 네, 오야르사발, 미켈 메리노, 엘루스톤도, 레미로 골키퍼. 근데 그 가운데에서 르노르망, 엘루스톤도, 레미노 골키퍼. 이 수비 라인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6경기나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비가 안정감을 찾은 것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소시에다드는 세르로트, 이사크가 리그에서는 골을 못 넣지만은 오야르사발이 6골을 넣고 있고, 그리고 슈퍼서브 로베테 선수가 2골을 넣고 있다. 이런데 스트라이커마저 골이 터진다면 더욱더 무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야르사발이 최근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모로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상승세는 타고 있지만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은 게 흠이라면 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이 갖고 나온 플랜 A를 보면은 4-3-3 포메이션입니다. 주앙 펠리스, 루이스 수아레스, 앙투안 그리즈만을 동시에 투입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공격을 좀 더 활발하게 이루게 만들고 그러면서 골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알가실 감독이 전형적인 왼쪽 풀백이 없으니까 라이트백인 고로사베를 왼쪽으로 돌려놔요. 그리고 올 시즌 계속해서 백포를 썼는데 이 경기에서 백스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5-3-2 포메이션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해요. 그리고 이것이 적중합니다. 알가시 감독이 정말 뛰어난 감독이라는 것은 물론 소시에다드 지휘봉 잡고 나서 순위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 얘기도 드렸지만은 상대에 따라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요. 근데 알가시 감독은 백포라인의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4-1-4-2, 4-3-3, 4-4-2 이러면서 변화를 줬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3백을 들고 나온 거예요. 수베디아, 느노르방, 엘르스톤도로 백스리를 구성을 했고 고로사벨 사이드와로 좌우 측면 수비를 만듭니다. 그 앞쪽에 미켈 메리노와 게바라를 뒀죠. 그리고 투톱으로 세르로토와 이사크를 가동합니다. 전형적인 윙어는 없지만 윙백들이 올라가서 측면 공격을 전개를 해주고 그리고 세르로트, 이삭 모두 스피드가 있는 선수거든요. 신장도 매우 좋지만 스피드도 있는 스트라이커들이에요. 이들을 앞세워서 역습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 7분 만에 역습 상황에서 소시에다드는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 장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미켈 메리노가 소시에다드의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미켈 메리노가 이사크에게 내주는 패스 자체가 일품입니다. 정말 일품이고요. 그것을 이사크가 원터치로 중앙으로 연결해줘요. 그리고 나서 세르로트가 마무리를 짓죠. 얀 오블락 골키퍼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각도를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살짝 들었었는데 여하튼 세르로트가 마무리 지으면서 소시에다드가 1-0으로 앞서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백5를 가동하면서 중앙을 상당히 단단하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주앙 펠리스, 루이스 수아레스, 그리즈만 볼을 끌고 중앙으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전에서 공간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골을 노리지만은 중거리 슈팅의 정확도도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골을 넣지 못하죠. 자, 그리고 나서 후반 시작하고 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변화를 줍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변화를 주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사크가 프리킥 상황에서 오른발로 제대로 감아차면서 추가골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소시에다드가 2-0으로 앞서게 되죠. 그러니까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잡았다. 이거 대열을 잡았구나. 야 우리가 강팀에 약하다고 하는데 그래 올 시즌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하고 세비야에게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 하지만 아틀레티코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의 수비가 단단했으니까 두 골을 먼저 넣었으니 이 경기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메오네 감독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공격적인 선수를 투입해요. 어찌 보면 모 아니면 도 같은 모험 또는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 기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효과를 봅니다. 그러면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헤더로 추격골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스가 PK를 얻어내고 마무리 지으면서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그렇게 2-2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경기 내용은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메오네 감독의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예요. 사실 시메오네 감독이 갖고 나온 4-3-3 포메이션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앙 펠리스의 움직임이라든가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루이스 수아레스는 골을 넣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즈만이 조금 겉돌긴 했고 토마르마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많았지만은 여하튼 4-3-3 포메이션을 가동한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플랜 A를 더 잘 짜갖고 나온 쪽은 알가시 감독이죠. 느닷없이 3백? 근데 이게 너무나 단단해. 이걸 뚫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전반전 동안 시메오네 감독이 보니까 야 이거 어렵구나. 그럼 변화를 줘야죠. 바로 변화를 줍니다. 토마르마를 빼고 야닉 카라스코를 투입해요. 그러면서 4-3-3에서 4-4-2처럼 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카라스코가 왼쪽 측면에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많이 펼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앙 펠리스, 그리즈만, 토마르마 볼을 갖고 중앙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중앙에 모이게 되죠. 그러면 소시에다드는 중앙을 단단하게 구성하면은 실점할 가능성은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야닉 카라스코를 왼쪽에 배치하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골이 터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실점을 했죠, 이사크에게.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후반 시사문에 헤난 로지와 로드리고 데파우를 빼고 앙헬 코레아하고 콘도그비아를 투입합니다. 로드리고 데파우 자리에 콘도그비아를 투입하는 것인데 공격 라인이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왼쪽 수비수인 헤난 로지를 빼고 카라스코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측면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주앙 펠리스가 왼쪽으로 가고 앙헬 코레아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공격 전개할 때 모습 보면은 공격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전방에 루이스 수아레스 그리즈만, 왼쪽에 주앙 펠리스 카라스코, 오른쪽에 앙헬 코레아와 트리피어. 이 6명이 동시에 공격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시에다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시에다드가 수비 숫자를 늘려서 공간을 주지 않겠다? 공간 찾기가 어렵다면 수적으로 대응하겠다. 공격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니면 도 또는 도박에 가까운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왜? 수비는 그만큼 얇아지니까.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후반 28분에는 그리즈만하고 에르모소까지 뺍니다. 그러면서 쿠냐하고 에레라를 투입해요. 에르모소가 빠졌다는 거는 센터백 한 명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콘도그비아를 그 자리로 내립니다. 그리고 에레라가 중앙 쪽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기동력 높은 플레이를 펼치고자 노력을 하고요. 쿠냐가 최전방에서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투톱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공격 쪽의 숫자는 늘리면서도 수비 쪽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나오죠. 결국 루이스 수아레스가 2골을 넣으면서 2대2를 만들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시메오네 감독이 플랜 A에서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응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논외의 얘기긴 하지만 알가실 감독의 대응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알가실 감독이 시메오네 감독이 공격수 숫자를 늘리니까 좌우 측면과 수비수를 바꿔주면서 5-4-1로 변화를 있게 하면서 측면 수비를 강화하고자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2대2가 되니까 아예 야누자이하고 로베테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끝까지 승리를 위해서 뜁니다. 이것도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이 경기를 리뷰하면서 시메오네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감독들의 전술적인 대처가 그만큼 재미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있잖아요. 올 시즌에 라리가 9경기 출전해서 6골 1개의 도움이거든요. 루이스 수아레스가 이 경기에서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떨어져요. 그런데 골은 2골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올 시즌 루이스 수아레스가 넣은 6골 있잖아요. 경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3라운드 비아레알전, 6라운드 헤타페전, 8라운드 바르셀로나전, 그리고 10라운드 소시에다드전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아시나요? 헤타페전을 제외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강팀들이에요. 비아레알전에서 1골, 바르셀로나전에서 1골 1개의 도움, 소시에다드전에서 2골. 이거 영향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소시에다드 이 수비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앙 펠릭스, 그리즈만 슈팅을 시도함에도 골을 넣지 못했지만 루이스 수아레스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경기 중에 안 보여요. 얘 어디 갔지? 어휴, 루이스 수아레스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찾아도 잘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이 루이스 수아레스에 대한 신뢰감을 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라리가 32경기에서 21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스페인 왕자에 오르는데 라리가 우승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올 시즌도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루이스 수아레스 얘기를 잠깐 덧붙였습니다. 자, 시메오네 감독 경기 후 인터뷰를 살짝 말씀드릴게요. 시메오네 감독이 경기 후에 몇 가지 실수가 우리를 더 힘들게 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를 찾아 나갔다. 그런데 무승부보다는 역시 승리가 더 좋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경기 초반에 좀 강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 유난히 선제 실점이 많아요. 제가 알기론 7경기인가 선제골을 내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경기 초반의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앙 펠릭스, 루이스 수아레스, 그리즈만의 호흡. 이 3명이 호흡을 맞추고 진화를 이룬다면은 공격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 실점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실 올 시즌 경기력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경기 보면서 역시 디펜딩 챔피언은 디펜딩 챔피언이구나. 강팀은 강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소시에다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어느 때보다 1위 경쟁이 뜨거운 시즌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리가에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바르셀로나는 우승 경쟁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